안녕하세요. 브랜드 매처 3초 진화의 천지영입니다. 브랜드 매처라는 네이밍이 왜 나왔을까요? 저는 해외에 있는 브랜드,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통업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브랜드, 해외에 있는 유통업자들을 연결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해왔고요. 대략 20년 이상 정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브랜드 매처로서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바이오더마라는 브랜드예요. 여러분이 아실 만한 분은 아마 바이오더마라는 브랜드를 올리브영이나 주변 온라인 사이트, 그리고 주변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올리브영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인데, 2004년 정도 그때는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팔지 않고 병원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 당시에는 수입 브랜드가 한국에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약국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이 거의 다 한국에서는 병원이나 피부과, 미용 시술을 하는 병원들을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됐었죠. 바이오더마 제품을 제가 다니던 회사가 수입을 해서 브랜드를 유통하시는 분에게 연결을 해드렸고요. 한국 바이오더마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산부인과, 피부과, 소아과에 각각 제품을 나눠서 유통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바이오더마라는 브랜드가 왜 한국에서 뜨게 되었냐면, 당시에 90년대 말부터 의약 분업이 일어나면서 병원에서 이제 약을 조지하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특히 피부과에서는 연고나 피부염 같은데 진정할 수 있는 약들을 많이 처방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조제도 해서 판매를 하셨는데, 더 이상 약을 팔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소득원으로 미용 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죠. 그때 유럽에서 약국에 유통하는 브랜드들이 한국 병원에 소개되면서 메디칼 컨셉이라는 이름 하에 제품이 많이 팔렸고요. 바이오더마는 굉장히 순한 제품으로 보통 저희가 예민하다, 민감하다고 하는 환자들, 그리고 순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그 당시는 아토피가 아주 흔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아토피에 쓸 수 있는 제품을 가진 제품군으로, 그리고 가장 주력이 어떤 제품이었냐면 선스틱이라는 제품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스틱에 대한 제품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2000년 당시만 해도 선스틱이라는 제품이 없었고요. 바이오더마가 아마 제 기억에는 유일했어요. 그리고 무려 SPF 지수가 100이나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피부과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 다양한 케미컬 필링을 받으시면 반드시 선크림이나 선블럭 제제를 사용하시도록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보통 SPF가 15에서 25 정도의 제품들이 흔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크림 쓰시면 SPF 50 이상, 50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쓰시죠. 그런데 바이오더마가 독보적으로 SPF 100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피부과에서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셨었죠. 이 바이오더마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유통하시는 분이 열심히 제품을 병원에 유통을 하셨고, 그 당시에 유통에 같이 기여했던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와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제품의 판권이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물론 해외 브랜드들을 수입하면 항상 그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 5년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을 맺고요.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면 더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대리점을 찾을 것인지를 논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3년 계약을 많이 하죠. 3년 계약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가 자기 브랜드를 잘 성공시켜 갖고 성장시킨다고 하면 대부분은 계약이 연장돼서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오래 지속이 되는데요. 바이오더마는 조금 특이하게 회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당시에 제 기억에 BC라는 제품이 한국에서 약국에서 유통을 했는데, 약간 그런 류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글로벌하게 진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타겟이나 연간 실적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한국 시장은 얼마 뒤에 계약이 끝났고요. 제 기억으로 몇 년 뒤에 새로운 대리점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유통하는가 싶었더니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병원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죠. 병원 시장으로 진출하면 유통 가격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좀 높아져요. 그런데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혹은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면 가격이 좀 낮죠. 그래서 바이오더마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다시 입성을 해가지고 리테일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였고요. 저는 그때는 제가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일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직도 프랑스에 바이오더마 담당자였던 친구를 기억을 하는데 제 메일 어딘가에 찾아보면 그 담당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이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듯 중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연처럼 그런 업체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매처라고도 하고 브랜드 로비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저 스스로는 저를 무역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브랜드들을 어떻게 들여와서 유통을 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을 다음 유튜브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